예, 반갑습니다. 장기간 급여 제공 기준과 절차의 이해, 강의와 관련해서 설명드릴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의 서동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강의 진행하신다고 많이 고생이 많으시죠? 장기간 급여 제공 기준과 절차의 이해라고 하는 교과목도 학습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강의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장기간 급여 제공 기준과 절차의 이해라고 하는 교과목은 학습 목표들을 세 가지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은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과도 일치하는데요. 첫 번째는 장기간 급여 제공 원칙과 기준에 따라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요양보호사가 장기간 급여 제공의 절차에 맞게 수행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역시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급여를 급여 제공 기록지에 기록하며 안내할 수 있다. 입니다. 우리가 보통 학습 목표는 무엇을 이해시킨다, 무엇을 살펴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학습자의 변화 그리고 나중에 평가를 고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학습자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무엇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서술을 하고 강의하는 과정에서도 또 나중에 이것이 실제로 학습자의 어떤 성과 또는 변화로 연결되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측면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목표를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강의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교육 내용 첫 번째는 장기 요양 급여 제공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의 절차입니다. 주로 강의와 관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질문과 토론 관련 내용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세부 교육 내용은 장기요양 급여의 기본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제공의 기본 원칙이고요. 그리고 적정급여 제공에 있어서 지켜야 될 원칙과 기준들에 대해서 또 세부적인 사항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강조해야 될 사항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해당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몇 가지 지점을 다시 한번 논의해 본다면 우선 이 사회보험으로서의 법적인 급여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사회보험제도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급여, 즉 장기요양 급여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규정해 놓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점을 명확히 학습자들에게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장기요양 급여와 장기요양 서비스를 혼돈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급여가 있고 비급여가 있습니다. 또는 급여에서 규정하지 못했던 좀 더 폭넓은 개념의 서비스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어떻게 보면 장기요양 서비스 중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보장하는, 수가로 보장하는 급여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히 이해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학습자들이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방문요양, 주요간보호, 다양한 급여 유형에서 기관들에서 일을 하고 계실 텐데 본인의 어떤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데 타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모르시거나 또는 학습했다고 하더라도 잊고 있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보수교육을 하는 목적은 양성교육 과정에서 배웠던 것들을 그 수준을 유지한다는 의미 첫 번째, 또 새로운 제도 변화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또 알릴 것인가, 학습시킬 것인가 하는 두 번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학습자들이 현재 하고 있는 어떤 그 서비스에 매몰되지 않도록 타 급여에서 기관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를 좀 폭넓게 조망할 수 있도록 내용들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종사자로 원칙과 기준은
이미 상당 부분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현재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롭게 교육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원칙과 기준을 사전에 질문을 통해서 학습자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학습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교수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방문 요양을 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원칙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급여 유형별로 본인이 생각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번 쭉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고요. 단순히 내용을 나열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강의이니만큼 그 장점을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퀴즈를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원칙들을, 기준들을 말씀해 주시고 맞나요? 틀리나요? 그 원칙들을 좀 다르게 말씀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방문 요양인 경우는 1인이 제공합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틀린 것이겠죠. 2인이 제공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함께 제공해서는 동일 시간대에 제공해서 안 되는 서비스가 무엇이 있을까요?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퀴즈를 내보고 정답을 맞추는 방식으로 학습자의 어떤 참여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방식도 한번 시도해 봄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적정급여 제공 원칙과 기준, 장기요양 기관 및 종사자 준수 사항입니다. 역시 여기도 강의와 관찰, 토론과 발표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특히 이 부분은 실기가 들어가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실기도 실제로 직접 해보는 것도 있지만 동영상을 보고 무엇인가를 체크해보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기존의 교육에서도 굉장히 호응이 높았던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가 보수교육 이전에 직무교육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급여 제공의 원칙과 절차, 동영상 시청, 그리고 실기가 있고요. 장기요양 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이라고 하는 이건 좀 내용이 많습니다. 좀 나열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론은 강의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그리고 기술은 실기를 통해서 하죠. 그리고 물론 기술도 있습니다만 태도, 적용해보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는 실습을 통해서 합니다. 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죠. 여기서는 실기에 방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요양 현장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주체가 함께 활동하는 무대, 장입니다. 수급자 가족이 있고요. 기관장이 있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장기요양 요원인 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협력적 활동을 통해서 서비스를 전달한다, 이용한다, 제공한다 라고 하는 것이 큰 특성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동영상은 방문 요양에 국한해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만 타 급여 유형을 어떻게 하는지 학습자가 한번 소개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야간 보호 또는 방문 목욕이 있다면 서비스 제공 전에 무슨 활동을 하시는지, 제공 중에는 또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제공 후 마무리 단계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학습자에게 본인의 경험을 또는 방법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학습자의 어떤 관심 유도를 위해서 중요한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급여 제공 기록지를 종이로 된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RFID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작성하고 계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지에 있는 내용들, 항목을 숙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록지에 어떠한 내용들, 항목들이 순차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기 순서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교수학습법에서 액션 러닝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실제로 해보면서 배운다. 가장 대표적으로 자전거 타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전거 타기를 배웁니다. 그럼 실제로 타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액션 러닝,
행하면서 배운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이미 현장에서 이 업무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교육 환경에 따라서 또 참여자 수에 따라서 학습자의 수 또는 뭐 공간에 따라서 비품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제한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탄력적으로 수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3단계에 보시면 각자의 경험이나 생각들을 발표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도록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모두 다 학습자께서 침묵을 지키고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교수자가 어렵습니다. 또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몇몇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말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통제가 어려울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써볼 수 있는 방법이 WS 방식인데요. 이것이 이제 라이팅 스토밍이라고 부릅니다. 브레인스토밍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포스트잇이 있나요? 그럼 포스트잇을 한 장씩 나눠줍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써보도록 하죠. 그리고 그것을 앞으로 다 걷어요. 그리고 비슷한 내용들을 모아서 칠판에 붙여봅니다. 유형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학습자에게 물어봅니다. 이 내용은 누가 쓰셨나요?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발표를 유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는 것도 굉장히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고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수사항은 실제 사례, 경험을 소개하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학습자 간에 공유하는 방식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수사항이라고 보시면 교육 내용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글들이. 근데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실제 이런 일들을 요구받았을 때 혹시 대응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곤란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라고 해서 그 경험들을 한번 말씀하도록 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 내용에 사례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많은 요양보호사님들께서 사례 관리는 본인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것은 사회복지사의 일이다. 또는 중간관리자의 일이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례 관리 업무는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례 관리에 최종 책임이 있는 기관장, 실제로 주 사례 관리자로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사, 뭐 간호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례 관리 내용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 요양보호사가 팀을 이루어서 하는 팀 활동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사례 관리 업무 과정에 팀원으로서 참여한다. 그리고 그 계획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핵심 인력이다. 라고 하는 점들을 좀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등과의 협업, 역할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대표적으로 급여 제공 계획서, 이것을 어떻게 현장에 적용할지, 그리고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고하는지, 그리고 서비스 제공 전, 후에 또 계획 수립 과정에 이루어지는 사례 회의에 어떤 식으로 참여하는지 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룬 급여 제공 기준, 그리고 원칙들은 보시다시피 법, 시행규칙, 고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이에요. 이 이야기는 개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것을 찾아보고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것도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강의와 관련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또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